안녕하세요. 다사고등학교 1학기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지법 2 테마 강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개의 테마를 제가 나눠 드렸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방송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를 해당 페이지를 꼭 정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읽는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인가 흐름을 같은 거를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본 내용을 시청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원시지구의 초기 진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만약에 한 10분 이내로 될 것 같다고 생각들면 원시대기의 변화 과정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 위주로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순서 나와 있죠. 미행성체 충돌,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형성.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마그마 바다. 그 다음에 원시 지각의 형성, 원시 대기 형성, 원시 바다 형성. 이게 교과서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이 단원에서 미행성체 상태일 때 어떤 지구가 될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될 놈. 얘는 단면을 봐도 전부 다 그냥 알갱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쭉 시간이 지나서 현재의 지구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지구는 이거를 쫙 싹둑 단면을 잘라서 봤더니 중심에 외핵하고 내핵은 구분 안 하겠습니다. 중심에 철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외핵과 내핵이 철을 이루고 있고 바깥쪽에 산소하고 규소로 구성된 그러니까 SiO2겠죠. 예, 이렇게 된 지각과 멘틀로 분화되어 있더라. 그리고 대략 요게 한 반지름으로 보면은 몇 배 정도 되느냐면 10배 정도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돌덩어리고 얘도 사실 겉으로 보면 돌덩어리죠. 같은 고체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놈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딱딱한 놈들끼리 이 주변에 딱딱한 놈들 천지인데 딱딱한 놈들끼리 처박아 가지고는 부서지기만 부서질 뿐이지 도저히 이렇게 커질 수도 없고 성분별로 나눠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겁니다. 중간에 이걸 계속 두드러 맞다 보면 즉 두드러 맞는다라는 게 미행성체 충돌이겠죠. 이게 일어나는 동안 점차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녹는 점을 주파할 수도 있고 용융점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액체 상태의 그러니까 마그마가 액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액체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변의 것이 흡수되는 게 가능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두 번째 게 중요하죠. 마그마의 바다 동안에 일단 주변의 것을 다 흡수하니까 일단 지구의 질량과 부피가 증가해서 10배 정도까지 커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에서 이제 다 녹아 있는 상태니까 녹아 있더라도 밀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철 성분은 가운데로 몰리고 가벼운 산소나 규소 SiO2 또는 뭐 SiO4 4 이런 것들은 바깥쪽으로 밀려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이 요 시기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와 같은 웬만한 형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합쳐질 놈들 다 합쳐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딪힐 게 없겠죠. 충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점차 또 냉각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냉각이 되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겠죠. 껍데기가. 그럼 요 때가 이제 바로 뭐냐. 요런 거 이제 수능 같은 데서 G2는 요런 걸 잘 물어봐요. 이제 권역 중에 누가 어떻게 순서로 만들어지느냐. 제일 처음에는 일단 직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예요. 직권하고 수권, 생물권 순서는 결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누구냐면요. 문제가 바로 이 두 번째 테마죠. 이 기권입니다. 기권은요,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비상교육에서는 요 상태를, 여기에서의 상태를,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그마 받아댔을 때 여기서 대기 성분도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빠져나와서 나갈 놈은 나가고, 그 다음에 얘도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붙잡힐 놈은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비록 액체 상태이긴 하지만 그 주변의 기체 상태의 대기가 중력에 의해서 잡힐 수 있다. 요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더 지지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시지구의 초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딱 6분 지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원시대기의 변화 과정.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 요 1번 내용이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1번 내용하고 2번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지구학 2 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뭐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 G2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얘네 핵심이 이거예요. 원시 시대 때. 그러니까 지구 초기죠. 원시 시대 때는 어, 지구에 있던 대기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누구냐면 첫 번째 수증기입니다. 제일 많았던 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수증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CO2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뭐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러한 것들이 등등등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대기는 누가 제일 많으냐 하면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배우죠. N2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O2 산소 그 다음에 1%도 안 되는 아르곤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저 밑에 가서 0.03% 그러니까 졸라 적은 거죠. CO2 H2O는 또 지역마다 다르죠. 수증기는 있는 데도 있고 대륙 위에서는 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가 되기까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자 이렇게 많던 얘네들 둘이는 어디 갔니 이거예요. 어디 갔니? 얘네들은 어디 갔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CO2H2는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O2입니다. 그죠? O2는 어디서 왔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2는 계속 상위권에 있는데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까만색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걸 기압 단위로 나타냈죠. 기압 단위로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H2O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H2O는 거의 직권이 생기자마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초창기에는 2번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직권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 46억 년, 요게 46억 년 전이거든요. 초창기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38억 년 전부터 직권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해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지는 족족 너무 뜨거우니까 열분해도 있고 광분해도 있고 그래서 얘가 수증기는 수소하고 산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 밖으로 날아가요. 없어짐. 지구 밖으로 날아갑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너무 가벼워서. 그런데 O2가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초창기에 나온 거는 대기 누적이 안 됩니다. 대기 누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 보시면 산소가 여기 있는 말대로 하자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23억, 27억 년 전부터 대기의 기체 상태로 누적이 되죠. 그러면 왜 이때 누적이 안 됐느냐? 산소
나오기는 나오는데 발생은 했는데 주변에 전부 산화할 물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금속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때 만들어진 초창기에 만들어진 산소의 산화물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대기의 O2 형태로 존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증기는 초반에 요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38억 년 전에 직권이 형성되고 나서 전부 다 비가 되어서 내려서 해양을 만들게 되었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 수권이네. 대자수가. 그러니까 수권이면 액체 상태니까 대기로 안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쭉 줄어들죠.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로축을 보시면 요거 로그 그래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되게 급감하는 겁니다. 예, 그래프가 초창기에 막 줄어요. 그러면 왜 줄어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수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이산화탄소는 좀 용해도가 크죠. 예, 용해도가 큰데 용해만 된 게 아니라 왕창도가 들어가면서 또 그 안에 있던 각종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과 앙금 반응을 통해서 침전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대부분 칼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CaCO3 바로 누구죠? 예,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바다 태조물 중에는 석회암 덩어리가 엄청 많은데 그 석회암이 거의 대부분 지구 초창기의 이산화탄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초창기의 이산화탄소의 대다수의 양은 현재 직권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대략 한 25억 년, 23억 년, 27억 년 전쯤에 해양에 드디어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이라는 게 CO2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 내놓잖아요. 예, 그래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현재 그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게 광합성이 세지면서 산소가 드디어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광합성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지구 초기 때부터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예, 누적이 된 거는 약 23억 년, 뭐 27억 년 전에 광합성 때문에 이제 드디어 누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쭉 증가하다가 증가율이 낮아지는 요때쯤부터 이제 포화되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 한 10억 년 전부터 드디어 산소가 누적되면서 누구도 발생하느냐 하면 오존도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후에 육상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건 질소입니다. 질소는 보시면 초창기의 값이나 현재의 값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예, 아르곤은 참고로 별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질소 같은 경우에 쭉 유지가 되는데, 유지되는 이유는 화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질소는 안정성이 대단히 큽니다. 안정도가.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응성이 낮죠. 반응성이 작아가지고 그냥 쭉 처음 양이 끝까지 오는데, 주의할 점, 실제량은 절대량의 변화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상대 조성비는 변합니다. 조성비 또는 상대량, 예, 상대량은 변화하죠. 예,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한 2등밖에 안 하다가 이산화탄소가 급감하면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러다가 산소가 나오면서 1등은 유지하지만은 비율은 상대량은 조성비는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지구과학 1에 지구 탄생 이후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량과 비율에 대한 내용,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많이 물어본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저는 계속 녹화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중력에 대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